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나라 첫 여자 수구 대표팀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강호 헝가리를 상대로 국제무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세계의 벽은 높았지만 의미 있는 첫 행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막고 또 막아보지만 유럽의 강호 헝가리 선수들의 슈팅은 계속됩니다. 여자 대표팀의 경기 결과는 0대 64, 완패였습니다. 첫 경기라는 압박감에 구조 소리를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로 착각하기도 하고 헝가리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수영복도 막 잡히고 그래서 되게 놀라기도 엄청 놀래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언니들이 바꿔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쉬고 열심히 하고 쉬고 열심히 해서. 하지만 우리 여자 대표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어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린 뒤 지난달에야 정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 상대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차례나 금메달을 딴 강호 헝가리였습니다. 13명 팀원 가운데 11명이 중고생인 우리 선수들은 한 번이라도 더 공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슈팅을 던졌지만 목표였던 첫 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만큼 저희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수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오늘 정말 열심히 경기 펼친 것 같아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수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지켜보러 온 시민들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첫 경기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고 우리나라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편 남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 우아람 선수는 4차 시기까지 1위를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4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영 종목 주요 선수들이 입국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우리나라 혼영 여자 대표인 김서영 선수와 배영 여자 대표인 임다솔 선수가 16일 선수촌에 입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회 7관왕인 카엘렙 드레셀 선수와 14개 금메달을 보유한 KT 레데키 선수도 17일 무안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이나 특급 순양 선수는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밤늦게 선수촌에 입촌할 예정입니다. 수영대회에 출전한 선수들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수영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여자 수구대회가 열리는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자신의 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해 촬영한 혐의입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관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을 찍고 싶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이 수십억 원 혈세를 들여 지은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들인 비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백수의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광 해수 온천랜드입니다. 영광군이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세금 19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지었습니다. 영광 해수 온천랜드 정문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쪽을 보시면 쓰레기와 함께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3년 전 문을 닫은 이 시설을 영광군이 헐값에 매각해 논란입니다. 10년 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197억 원의 35%에 불과한 68억 원만 받고 민간 업체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영광군이 헐값에 판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못된 사업 타당성 조사 탓이 큽니다. 당초 영광군은 연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해마다 7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방문객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매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재투자하는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면 차라리 재매각해서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9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 영광군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수 온천랜드는 적자였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가 가치는 훨씬 더 많았다. 전과 후의 관광객 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세척기가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3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서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철저한 계산 아래 모든 게 진행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논란입니다. 광산구청이 허가 없이 이루어진 공사라면서 원상 복구하라고 2차례나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 2천여 명이 다니는 광주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최근 2,800여 제곱미터, 약 7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 주말과 휴일에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은 사실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주차장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광산구청의 개발 허가를 얻어야 했고 주차장에 약 100제곱미터의 국유지가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점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교회는 모두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시정할 법 규정에 따라서 시정할 기회를 2회 이상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회 기한을 줬고 2회 기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적발돼 구청이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교회와 주차장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 7m 정도 흙을 쌓고 옹벽을 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연상시키듯 높고 넓게 둘러쳐진 이 옹벽은 원래는 뒤에 보이는 논밭처럼 낮은 높이의 땅이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농지보다 높은 주차장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옹벽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양어장 수준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주차장 조성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긴 했지만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편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산구청은 교회가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고 교회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사건 피해자의 합의를 요구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 39살 김모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해남으로 달아난 박 씨는 쫓아간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 붙잡혔습니다.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시험 성적표와 답안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내신 몰아주기가 이루어졌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심화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의도적인 내신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통 초기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던 천사대교 통행이 휴가철을 맞아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정체가 가장 심했던 앞해읍 삼거리의 차선을 변경해 정체를 일부 해소했고 김대중대교 방면 차량들이 앞해읍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의 확장과 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가철 교통체증이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개통 100일 천사대교를 오간 차량은 90만 대, 관광객은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80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01원 낮았고 7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74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